11월 2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정부 시절 누가 진짜 친박인지 감별하는 이른바 진박감별사를 자처하며 만사경통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억여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입니다. 뇌물이라면 대가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혐의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각종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최경환 관련 1억 원이라고 적혀있는 회계 자료 등 국정원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겠다는 이현수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축소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경환 의원에게 건너간 돈을 정부 예산 편성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국정원 특활비가 실제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 뒤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활비가 실제 다른 국회의원 로비에도 사용됐는지 등 돈의 용처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인사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은 전병헌 전 수석이 처음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은 어떤 불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청와대에 많은 누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5년 7월 방송채널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 홈쇼핑 측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3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와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 등을 이 돈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특수활동비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19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차원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 갖다 바친 사람이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면서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논평을 제기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법무부에 1년 동안 100억 넘는 돈을 줬다는 건데 여당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곧바로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또 논평을 냈는데요. 수사 물타기 시도이자 거짓 선동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 대변인이 한국당이 문제 삼는 105억 원은 애초부터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고 법무부 내에 여타 실국,
본부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네. 검찰의 특활비와 국정원 특활비는 뭐 성격과 용처가 다르다면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뭐 백혜련 대변인 검사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알고 있을 텐데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예산이라는 백혜련 대변인의 말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 지금 현재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예결위 내에서도 그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어제 150여억 원이 정부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법무부가 검찰의 상위 기관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경위로 해서 다시 대검에서 법무부로 특수활동비가 올라간 건가요?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요. 네. 법무부에서 검찰의 특별 수사 활동이나 뭐 기밀 활동을 위해서 특활비를 내려주는데 네. 이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서 네. 실제 사용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대검의 특수활동비 자체가 법무부가 배정하는 예산이지만 네. 법무부가 오히려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당겨 쓰고 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네. 바로 허위 공문서 제조고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이라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뭐 용처 같은 게 법률에서 정해진 게 있나요? 네, 뭐 특수활동비 자체가요 법률로 용어로 정리된 게 네. 바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관별로 조금씩 뭐 용도나 그 뭐 사용처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국가정보원 예산은요 전액이 다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 네. 4천억 원 규모로 일단 드러나 있는데요. 네. 법무부의 경우에는 실제 집행부에서 뭐 자금을 정해놓고 쓰는 일반비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 올해 150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고요. 네. 기타 예산은 또 따로 정해서 그 기재부에서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검에서 법무부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뭐 올려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법무부의 경우는요. 네. 법무부가 일단 특활비를 받아서 검찰청에 다 배분을 해주는데 네. 이 배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법무부에 배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청와대에 올라가는 거는 박근혜라는 개인에게 주는 상납의 문제지만 네. 법무부가 받는 특수활동비는 검찰에 일단 배분을 한 뒤에 사용처 대검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대검찰청에 배분이 된 후에 네. 맞게 법무부에서 하는 또 국가기밀활동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용하는 돈이라는 어떤 배분의 문제죠. 네. 그 실제로 이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뇌물, 어떻게 보면 실제 국가 활동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뭐 올초 막 뜨겁게 달궜던 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 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네. 이 검사들에게 그 경력비 쪽으로 준 바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되면은 현재 그 이영렬 전 지검장처럼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뭐 정부 기밀 활동에 쓰라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뭐 눈먼 돈, 뭐 나아가 검은 돈 취급받는 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이런저런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시민단체들의 이른바 낙선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13 총선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 앞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입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 우리는 기억하고 제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저희 친환경 무상급식 뿔뿔이 국민연대는 낙선 1호로 오세훈 시장을 지목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주체는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이른바 최악 후보자 10인을 선정하고 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선 네트워크는 현행법 규정을 감안해 피켓 등에서 후보자의 실명과 정당명 등은 일체 표기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총선 네트워크의 기자회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기자회견 참가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실정법 위반,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이들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시기에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문구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헌법의 취지,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선거철일수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허가해주지는 못할 망정, 평소에는 해도 되는 행위가 왜 선거철에는 해서 안 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건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피고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검찰 구형 사유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나 선거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절 피켓이나 현수막에 후보자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의 의견 표현도 처벌한다면 유권자의 정치 참여는 사라지고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문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범위의 가늠자가 될 이번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의 판결은 임신과 태아보험 얘기입니다. 김모 씨는 아이를 임신 중이던 지난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라도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런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까워도 보험금 받을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김 씨는 5개월 뒤 여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겁니다. 김 씨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되는데 이 사고는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즉, 아이가 태어난 뒤 뇌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현대해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선심 쓰듯 그래도 1,000만 원은 줄 테니까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재소 합의라는 걸 받고 1,0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산모 김 씨는 나중에 어디서 다른 얘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다시 보험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봤든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현대해상이 산모에게 준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 지위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김 씨는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잘못된 안내를 받은 채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산모와 현대해상이 맺은 보험 계약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 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와 막상 보험금을 줄 때 아무리 어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못 준다고 지급 대상 아니라고 해도 계약서 등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따질 게 있으면 따지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사퇴로 재판이 중단된 후 42일 만입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7일 재판에서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기일에 출석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벌석 재판에 대한 답변 여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법 논의 당정청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생들의 명단과 성적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가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구금시설 과밀 수용과 수용자 인권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엽니다. 수용자 인권 침해 등 과밀 수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1월 2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